네온은 봐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지. 그러면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가 되는 A2 플러스는 누구야? 마그네슘이야. 12개니까 2개를 버려야 돼. 어? 그래갖고 10개가 돼. 그리고 B 마이너스는 누구야? 플로린이지. 플로린이 1개가 부족하니까 1개를 얻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누구냐? 자, C2-지. 그러면 누구야? C2-는 산소야. 산소는 8개니까 2개를 얻어갖고 10개가 돼. 그럼 봅시다. 이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고르시오.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수 얘 몇 개야? 6개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얘는 7개지.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였어. 근데 2개를 버린 거지. 그래서 C가 A의 3배다. 4배가 아니라 3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A하고 B는 어떻게 결합해? A, B2가 되네. A, B2가 되네. MgF2가 되지. 그래서 맞는 거고, CB는, CB2는 봐봐. 자, C하고 B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뭘 물어봤냐? 공유전자 쌍수기가 몇 쌍이냐 물어봤지. 그러면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야. 그러면 2개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플로린은 1개가 부족하니까 지그들끼리 몇 개를 공유해? 2개를 공유해. 이렇게 1개씩 공유해.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몇 쌍을 공유해? 한 쌍씩 한 쌍씩 2쌍 공유했지. 이해됐어? 율제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또 6번? 몇 페이지? 바로 다음 바다. 다음 다음 바다. 몇 페이지? 80. 81? 85 6번에 보자. 얘는 누구니? 야 A는 야 3개 있었는데 1개 버리고 뭐가 되는 거야? 일가양염이 되는 리튬이야. 응? 리튬이야. 그 다음 B는 누구야? B는 그렇지. 원래 원자 번호가 9번인 플로린이야. 그러면 전자 하나를 얻어가지고 8개가 돼. 이해됐지? 그 다음 야 얘들은 누구야? H2O겠지. H2O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가지고 이렇게 되면 H2O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따라서 자 보자. A, B는 이온결합 물질이지. B는 C2, D는 공결합 물질이지. 맞다. 그리고 A, B에서 A 플러스하고 C2, D에서 C는 같은 전자 배출을 이루니 A는 야 뭐냐
A 플러스는 뭐가 되냐? 그렇지. 둘 다 원자 번호 1번하고 누구야? 3번이잖아. 그러면 야 리튬은 전자 하나를 잃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수소는 전자 하나를 전자 하나를 갖다가 얘도 전자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를 만족하잖아. 얘도 몇 개를 만족해? 2개를 만족하잖아. 그럼 같은 전자 배치잖아.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가지고 2개가 됐지.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2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 수소 이온으로 생각하면 안 돼. 수소 이온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얘는 공유 결합하면서 전자를 공유하잖아. 그러면서 2개가 되잖아. 2개씩이야. 이게 헷갈렸겠네. 둘 다 2개씩이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간다. 이해됐지? 원자과 전자수는 A가 하나고 C가 몇 개야? 하나지. 그래가지고 같지. 그리고 그렇잖아. 야, 둘 다 일쪽이잖아. 수소, 리튬 둘 다 일쪽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지. 일제 이해됐지? 그 다음 원자 번호는 D가 8번이고 B가 몇 번이야? 9번이니까 이게 틀렸네. 4번이 틀렸네. 이해됐죠? 그 다음 넘겨봅시다. 또 있어? 모르는 거? 없지? 그러면 이제 94페이지 보자. 94페이지도 다 했냐? 안 했냐? 하나도 안 했냐? 그럼 보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자. 정희는 솔로 지옥 보냐? 네? 솔로 지옥 봐? 네. 그거 보지. 야, 율제는 솔로 지옥 봤어 안 봤어? 너는 그 흥미를 안 느끼는데? 율제는 뭐가 이거 뭐냐 쉴 때 뭐해? 게임 아니야? 너는 무슨 게임 좋아하는데? 싸운 거? 너 알아? 이거 그 버추얼 파이터라고 있어. 철권 이렇게 선생님이 너는 정혜는 게임 안 좋아하지. 근데 선생님은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게 막 이제 올림픽 오락실 가면 우리는 컴퓨터 게임이 없었어. 컴퓨터 자체가 진짜 컴퓨터 386이 있지. 그 집 졸라 부자. 막 그때 돈으로 200만 원 그랬어. 컴퓨터 한 대가. 갖고 아빠 월급이 뭐 공무원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막 30만 원 할 때야. 30만 원, 40만 원 할 때. 근데 컴퓨터 값이 얼마인 줄 아냐? 한 대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졸라 비싼 거야.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들만 그걸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락실 가. 근데 그때 유행하던 게 이제 뭐 보글보글, 갤러그, 뭐 있잖아, 제비우스. 그 다음에 뭐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 올림픽은 뭐냐면 막 육상 경기가 나오면 졸래 두드려야 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잖아.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거야. 자를 이용해갖고 자로 드르르 하면 이게 엄청 눌려진 거야. 그 기록 향상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철권이 나왔어. 와, 그래갖고 류하고 켄지, 막 달심 나오고 막 장기예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스트리트 파이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지. 그리고 나서 뒤에 철권이 나온 거야. 철권에서 버추얼 파이터가 나왔어. 철권까지는 2D였어. 근데 이 버추얼 파이터는 말 그대로 공간에서의 격투야. 3D가 나온 거야. 와, 씨. 그래갖고
막 얘들이 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 막 그런 게 나오니까 대학생 때 나왔지. 대학생 때 나왔어. 근데 나는 이제 그 철권까지 그 스트리트 파이터까지는 오락실에서 해봤어. 근데 철권 나오면서부터 뭐냐면 오락실을 졸업했어. 갖고 이제 우리 때는 뭐가 유행이냐면 대학교 가니까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한 거야. 스타크래프트 전에 뭐 있었는지 아냐 일제야? 워크래프트라고 있었어. 스타크래프트 전에 있는 게 있어. 근데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빠졌지. 근데 우리 과는 선생님 물리학과 나왔거든. 물리학과 나왔고 이제 대학원에서 반도체를 전공했어. 갖고 이제 삼성에 끌려갔어. 산학연을. 그래갖고 삼성 반도체. 이게 선생님은 그때만 해도 선생님 다닐 때만 해도 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반도체 공학과가 따로 없었어. 그러니까 물리학과에 다 먹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수가 삼성 반도체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갖고 1년에 10억씩 받는 프로젝트. 갖고 연구해갖고 갖다 주면 우리는 인건비를 받아 120억. 그리고 요 등록금을 갖다가 요 삼성에 내줘. 근데 우리 교수가 그때는 교수들이 전행이 심했어. 갖고 뭐냐면 내 인건비 120 받지. 이 교수 통장을 같이 붙여. 교수가 20만 원만 줘. 용돈에. 지가 100만 원 쓱싹하는 거야. 이렇게 교수가 프로젝트비에서 한 100만 원, 1000만 원 삥땅 쳐. 그리고 우리 인건비에서 우리 랩이 2개 있었는데 10명이 넘어. 전체 인원이. 그러니까 10명 이상 있잖아. 1000만 원, 100만 원씩 다 삥땅 하는 거야. 그 1000만 원을 만든 거야. 지 월급은 500밖에 안 돼. 근데 2,500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찍소리도 못해. 우리는 왜? 교수가 논문 심사 있잖아.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졸업 못해. 학위를 못 받아. 교수가 만약에 통과 안 시키지 논문. 졸업을 못하니까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그러니까 돈 내고. 더 내면 뭐라고? 더 내면 그렇지. 돈 더 들지. 시간도 낭비하고. 그러니까 교수한테 칙소리를 못해. 우리는. 그때는 그런 게 심했어. 그래갖고 뭐 교수집 있잖아. 심부름도 다 하고 대학원생들이 그랬어. 그 정도였어. 근데 우리 과는 실험 위주다 보니까 언제나 과비가 부족해. 근데 졸라 부러운 거 수학과. 수학과는 실험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과비가 졸라 남아.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전산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컴퓨터 있잖아. 큰 방에다가 이거 한 5배 넘는 방에다가 컴퓨터 최고 사양으로 깔아줘. 갖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들이 이제 오후 되면 이제 전산실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은 수학과들의 게임방이 되는 거야. 갖고 거기다가 매스매티카 이제 그런 게 깔려 있고 스타크래프트가 다 깔려 있어. 저희들끼리 막 얘들은 PC방 가고 거기서 봐. 졸라 부러웠어. 졸라 부러웠어. 우리가. 근데 그래갖고 수학과에 조교가 나하고 친했거든. 근데 우리 과는 과 사무실에 조교가 과비가 적으니까 뭐 사무용품 같은 게 부족해. 그럼 오빠 좀 수학과 갖고 좀 얻어다 줘. 뭐 부족하다. 알았어. 그리고 가방 챙겨갖고 유이 내려가 수학과. 그래갖고 야 친구야 우리 과 사무용품 부족하단다. 그럼 캐비넷 열어봐. 그래갖고 쓸어와. 그리고 가. 걔들은 또 사. 걔들은 돈이 많으니까. 과비를 소모해야 돼. 다. 그래야지 남겨주지. 그러면 예산이 다음에 깎여. 다 써버려야 돼. 그래갖고 그때 했는데 이번에 진짜 일요일날 SBS에서 아키라 키드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 아키라 키드가 뭐냐면 이 버추얼 파이터가 이제 2에서 3로 갔다. 진짜 2에서 3로 갈 때 완전히 3D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버추얼 파이터 2가 이제 세가에서 만들었거든. 일본 세가에서 만들었는데 애들이 전 세계 대회를 버추얼 파이터 대회를 한 거야. 97년에.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예선전을 거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2명이 갔어. 그리고 전 세계 12개국에서 예선전 거쳐갖고 왔는데 일본이 제일 많이 올라왔지. 본선에. 근데 애들이 이제 잔머리를 울린 거야. 지그들이 우승하려고 이 스틱이 있어. 우리는 옛날에 그 스틱을 뭐라 했냐면 그거 어떻게 생겼어? 그거 있잖아. 우리 사탕 있잖아. 유명한 사탕 있잖아. 뭐지? 그거 있잖아. 사탕. 추파춥스가 생겼어. 스틱이. 그래갖고 우리 사탕 그거라 했어. 사탕 스틱이라 했어. 근데 이 새끼들이 지그들만 쓰는 있잖아. 스틱이 있어. 왜 해외로는 안 되는 거 있어. 이거 사각형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얘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스틱을 줘버렸단 말이야. 일본에서만 쓰는 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는 밖에 안 돼. 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움직여. 마음대로 움직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이 계속 했다. 우리나라 애들 결승에 올라가. 둘이 결승에 올라가. 그래갖고 아키라 키드라는 신우욱이 15살짜리가 우승을 해버린다. 그래갖고 일본이 있잖아. 이제 지그들 장일 줄 알았는데 잔치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결승에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갖고 우리나라 우승해 버렸어요. 1, 2등은 다 차지하고 대만 애가 3등 차지하고 일본 애가 4등 차지했어. 그래가지고 세가에서 버추얼 파이터 세계 대회를 갖다가 다음에는 안 열어버렸어. 그렇고 한 해 하고 말았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이 이제 다음 날 있잖아. 대회 다음 날 있잖아. 신주쿠에 있는 게임 센터를 갔대. 그랬더니 애들이 잡혀갔대. 그때 막 이제 관중 애들 있잖아. 막 올려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애들이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얘들 납치하듯이 게임 센터로 들어갔대.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걔들만 있고 여기에 게임이 있으면 줄 섰대. 얘들하고 붙어보시고. 그래갖고 신욱이 막 50연승 막 한 2번을 했대. 그리고 나머지 애가 걔도 막 25연승, 24연승 그렇게 했대. 갖고 다 밟아버렸대. 걔들이. 갖고 일본 애들이 다 밟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재밌더라. 요새 야 15살짜리가 했다니까. 갖고 원래 걔 아키라 왜 키드냐면 이 버추얼 파이터의 제일 유명한 캐릭터가 아키라야. 근데 걔들은 아키라의 꼬마라 해갖고 이 이름을 갖다가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니까 아키라 키드로 바꾼 거야. 갖고 이번에 일요일날 있잖아. 다큐멘터리 했거든. 내일 있잖아. 내일이나 또 할 거야. 그러면 난 그거 봐야지. 재밌더라. 자, 봐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봐봐. 물질을 보면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뭐 있어? 선생님 뭐라 했어? 물단지 무액탄이라고 했지.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로 구성된 거야.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아? 물이 70%나 있어. 그 다음 많은 게 단백질이야. 근데 탄수화물은 밥빵 맨날 처먹어. 근데 왜 구성한 비율이 낮을까? 먹는 쪽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에너지원이야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을 하지. 그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죽냐면 제일 먼저 뭘 갖다 써? 안 먹잖아. 탄수화물 갖다 써. 그 다음이 지방을 갖다 써. 피하지방. 그러다 보니까
지방까지 소비하지. 살이 쪽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건드려. 단백질은 우리 기관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이 파괴되면 우리는 심장만 파괴돼도 우리는 다이아가 돼 있어요. 간만 파괴돼도 다이아. 기관이 파괴되면 다이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봐봐. 뭐가 있냐? 생명체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 있다. 모두 탄소가 중심 원소인 탄수화물이야. 근데 첫 번째 단백질을 봐봐. 단백질은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많다. 근데 뭐로 돼 있다? 초로 돼 있다. 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포함시켜네. 근데 얘도 에너지원이야.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야.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히읗이다. 효소 단백질로 돼 있어.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조절해. 호르몬, 단백질계 호르몬도 있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도 있어. 그래갖고 생리작용 조절해. 항체, 항원, 병원균을 죽이는 물질이야. 그래갖고 몸의 방어작용, 방어작용을 담당한다. 우리 몸을 보호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단백질은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고 에너지원이고 효소, 항체, 호르몬의 성분이다. 물 다음으로 많이 구성하는 물질이야. 우리 몸을. 그 다음이 뭐가 있냐? 핵산이 있지. 핵산은 뭐다? 유전물질이다. DNA하고 RNA와 같이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게 이 핵산 때문이야. DNA와 RNA가 있는데 얘는 첨프야. 얘는 에너지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DNA하고 RNA가 있는데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이 유전 정보를 운반하고 단백질 합성에 많이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핵산은 에너지원 아니야. 유전 물질이야. 얘는 에너지원 아니다. 분명히 말한다. 에너지원은 탄단지야.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어. 탄수화물은 초야. 주 에너지원. 그람당 4kcal. 그 다음 보자. 근데 이 탄수화물은 봐라. 뭐가 있냐면 이 책에 옆에 나와 있는데 좀 성의 없게 나왔어. 단당류, 당이 하나인 놈이 있고 당이 두 개인 이당류가 있고 당이 여러 개가 결합한 다당류가 있어. 단당류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어. 이 당류는 당이 두 개가 모였는데 엿당은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가 뭉친 거야. 즉 얘들은 다 포도당이 뭉친 거야. 근데 구조가 틀려갖고 성질이 달라져갖고 물질이 달라진 거야. 넉말이 있고 글리코젠.
글라이코젠. 그 다음 셀룰로스가 있어. 얘들은 다 뭘로 돼 있다? 포도당으로 돼 있어. 근데 구조가 달라갖고 성질이 다른 거야. 녹말은 식물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고, 글라이코젠은 동물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고, 얘는 식물에서 세포벽의 성분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다당류는 물에도 잘 안 나와. 그리고 단맛이 안 나. 근데 단당류나 이당류는 물에 잘 녹아. 그리고 단맛이 나.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입에다 넣고 씹다 보면 제일 처음에 단맛 안 나. 근데 이제 아밀레이스라는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녹말을 몇 당으로 보내. 이 당류가 되니까 단맛이 좀 있다 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질이 있다. 지질은 옛날에는 지방이라 했는데 요새는 지질이라 그래. 지질은 초로 돼 있어. 얘도 에너지원이야. 근데 에너지원 중에서 그람당 칼로리가 제일 높아. 9kcal. 근데 얘는 종류가 3개가 있어. 중성지방.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방은 중성지방이야. 얘가 에너지원이야. 얘가 에너지원이야.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에너지원이야. 그리고 인지질이 있어.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 성분. 그러면 봐, 이 중성지방은 어떻게 생겼냐?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들어있어. 인지질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가 붙어있어. 근데 인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인지질은 글리세롤에 인산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지방산 2개로 들어있어. 그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우리 몸의 세포에. 근데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호르몬이 단백질계 호르몬도 있고 지질계 호르몬도 있어.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금지 약물이에요.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나 경기하고 나지. 그러면 도핑 테스트를 해. 이 스테로이드를 먹었냐 안 먹었냐. 생각을 해봐. 여자 운동수 육상 선수가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계통에 맞췄어. 그러면 가빠가 커지고 근육량이 커지는 거야. 갖고 운동 기록이 확 좋아지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 약의 힘을 빌렸잖아. 그리고 1990년대 80년대인가 90년대 초반에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이 막 한 해에 몇 개 나오는지 아네? 그제 80개, 90개 가까이 나오고. 이 새끼들이 뭐냐면 전부 다 스테로이드 맞은 거야. 아까 남성 호르몬 맞으니까 더 근육이 커지면서 그때를 약물의 시대라는 거야. 메이저리그. 그래갖고 그때 기록을 인정 안 해줘 그래. 그래갖고 명예의 전당에도 못 들어. 그때 사람. 자 보자.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보자. 자, 탄수화물은 뭐냐? 탄소가 이제 이것들은 다 탄수화물이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이것들은 다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뭐냐? 탄소가 중심 원자고 거기에 수소, 산소, 질소, 인, 광, 플로린, 염소 등이 결합한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보충자료가 나왔다.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공유결합하여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는 여러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탄소 원자끼리 공유결합하여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 다양한 구조를 이룬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기본 단위체가 있어. 이게 저분자 물질은 이 여러 개가 모여갖고 고분자 물질이 되는데 이때 단위체가 저분자 물질이야. 그리고 봐봐.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 물질이야. 물질인데 선생님 저번에도 말했지. 단위체가 중합체가 된다. 뭘 통해서? 중합 반응이 있어요. 중복되게 합해지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단위체는 저분자 물질이야. 중합체는 고분자 물질이야. 즉 봐봐. A랑 단위체가 떨어져 있어. 몇 개가.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작아. 근데 얘들이 팔 벌려서 결합을 해. N개가 결합을 해. 그러면 얘는 이제 결합되어 있으니까 한 물체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분자량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야. 정현이 이해됐어? 그럼 봐라, 정현아. 그래가지고 야 봐라. 야 녹말의 단위체가 뭐야? 포도당이야. 그 고분자 물질은 녹말이 되는 거야. 결합해갖고 포도당이 여기가.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해갖고 단백질이 되는 거야. 여러 개가 결합해갖고. 그리고 헥사는 유전물질은 단위체가 뭐냐?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해갖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면서 헥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뭐라고 나왔냐면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진 탄수화물이 형성되면서 생명체가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명체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생명체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과 헥사는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되는 고분자 화물이다. 그리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즉, 그리고 녹말의 단위체가 뭐야? 포도당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단백질을 봅시다. 물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을 구성한 물질 중에 질량비가 제일 큰 놈이야. 그러면 봐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내가 조금 3개 갖고 온 것 같은데 벌써 다 썼어? 잡아라.
단백질은 봐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의 종류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있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여야 있냐? 아미노산이라 있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여러 개가 결합해갖고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근데 아미노산은 종류가 20여 종이 있다. 그러면 아미노산에 봐봐. 자, 아미노산은 20여 종인데, 자, 아미노산의 중심 원소가 탄소야. 근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결합선이 4개야. 어? 크게 여기에는 COH가 결합한다. 이걸 이쪽에 이게 4개의 작용기하고 결합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얘는 카복실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는 몇 개야? 야, 아미노기가 결합하고 있어. 아미노기가 결합하고 있어. 어? 여기는 아미노기가 결합한다. 아미노기가 결합해. 이걸 아미노기가 결합해. 아미노기라고 해. 어? 그 다음 여기는 뭐가 결합하고 있어? 수소가 결합하고 있어. 여기는 이거는 뭐라고 그래? 겹사슬이라고 해. 겹사슬이라고 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냐? H가 올 수도 있고 CH3가 올 수도 있어. 가지고 야, 이 겹사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아미노산은 다 똑같아. 어? 근데 뭐만 틀리다? 겹사슬만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겹사슬에 어떤 종류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돼. 자, 겹사슬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어? 이해됐지? 그럼 보자.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되는데, 자 봐봐. 보면 아미노산은 봐라. 자 봐라. 그러면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으로 20여 종이 있고, 아미노산의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 다른 거 결합할 수 있어. 하나는 아미노기, 하나는 카복실기, 하나는 수소 원자, 하나는 겹사슬 R하고 결합돼 있지. 근데 겹사슬 빼고는 모든 아미노산이 똑같아. 근데 겹사슬에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어.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가 20여 종이 되는 거야. 겹사슬이 달라가지고.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한다? 얘들아?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 뭐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자기들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해.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 자,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자, 봐봐, 이거야. 아미노산 1이 있어. 아미노산 2가 있어. 그러면 얘들이 펩타이드 결합하는데, 하나의 아미노산에서는 수소가 빠져. 하나의 아미노산에서는 뭐가 빠져나와? OH가 빠져나와. 그러면서 얘들은 물이 빠지면서 물 한 부자가 빠지면서 결합돼서 탈수축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자 여기서 봐봐. 한쪽에는 봐봐. 자 한쪽에 H하고 OH가 빠지면서 야 결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고 가운데 질소하고 수소하고 결합. 왜? 여기서 원래는 COOH였는데 OH가 빠지고 여기서 NH2였는데 H가 빠져갖고 물이 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이게 펩타이드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럼 봅시다. 이랬을 때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의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지면서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즉 여기서 봐봐. 하나에서 OH 빠졌지. 그리고 H 빠졌지.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이해됐어? 여기서 봐봐. 한 아미노산에서 OH 빠졌지. 그리고 한 아미노산에 H 빠졌지. 그러면서 이거하고 이거 결합되면서 이렇게 되지.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야. 이해됐어? 그렇게? 올라와. 근데 자, 즉 펩타이드 결합은 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의 탄소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의 질소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는 공결합의 일종이다. 근데 단백질 형성 보자 이제. 단백질 형성 봐봐. 단백질 형성은 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돼.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의 사슬이 구부러지거나 잡혀. 그러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된다. 즉 봐라. 야, 단백질 형성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돼.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한 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돼. 그러면 그걸 폴리란 말을 써. 그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돼. 긴 사슬이 돼. 근데 이게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거나 잡히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된다. 그러면서 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돼. 그러면 옆에 봐라.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한다.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건 다이펩타이드, 세 분자가 결합한 것은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분자가 결합한 건 폴리라는 말을 써.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된다. 근데 그 밑에 봐봐. 보충자료에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 수 봐봐. 단백질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적혈구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자 폴리펩타이드가 몇 개가 잡히거나 구부러졌어. 4개. 4개 하면서 얘가 산소 운반 기능이 있어. 야, 산소는 왜 피는 왜 붉은색이야? 그렇지.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하잖아. 근데 헤모글로빈에는 뭐가 있어? 철이 있어. 그러면 철하고 산소가 만나지. 야, 철 때문에 녹슬지. 무슨 색이 돼? 빨간색이 되잖아. 그래서 혈액이 붉은 거야. 그리고 가끔씩 입에서 피나지. 쇠맛 나지. 철분 맛이 난단 말이야. 헤모글로빈 때문에. 헤모글로빈에 철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봐라. 자, 따라서 암기해 봐봐.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은 봐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돼. 그리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그럼 봐라. 네 번째, 단백질의 종류 보자.
단백질의 종류를 보면 자 봐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적혈구.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 피부, 연골, 뼈는 콜라겐, 머리 손톱은 케라틴, 마이오신, 액틴은 근육은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로, 그리고 수정체는 크리스탈린으로, 호르몬에는 인슐린 그런 게 있지, 글루카곤 그런 게 있지. 그리고 효소에는 아밀레이스 등의 다양한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봐라.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은 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정체를 이루는 크리스탈린, 피부를 이루는 콜라겐은 봐봐. 여러 단백질의 공통점은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된다.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입체적인 모습과 기능이 다른 까다.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르며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러면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이 형성되니까 단백질마다 기능이 틀려. 그리고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원리는 아미노산의 조합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얼마야? 야, 1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종류는 20의 10승이야. 그러면 따라서 단백질에 따라 아미노산의 수가 다양하므로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무한대야. 그리고 단백질은 변성이 될 수 있다. 야, 우리가 단백질 덩어리인 계란을 익혀. 그래갖고 계란 후라이를 만들지. 그러면 얘가 다시 계란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단백질은 변성이 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열과 산에 의해서. 특히나 온도. 단백질의 온도는 반응 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저온일 때는 활성화가 잘 안 돼. 근데 얘가 제일 활성화 잘 되는 게 체온범위내에서. 단백질이 효소 같은 게 체온범위내.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효소가 제일 잘 활동할 때는 체온범위 내에서. 근데 효소가 40도를 넘어서면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왜?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 왜? 이 효소는 만능인데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만능인데 효소가 작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 이해됐어? 그리고 적정 pH가 있어. 전부 다 단백질마다, 효소마다. 근데 그 적정 pH가 효소의 종류에 따라 틀려. 그래갖고 산에 의해서도 변성이 될 수 있어. 옆에 나왔다.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은 봐라. 단백질은 열과 산 등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이를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한다. 단백질이 변성되면 입체 구조가 변하니까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려. 다시 원래대로 못 들어간다.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이 있다. 단백질의 기능이 있는데 단백질의 기능에는 첫 번째 뭐 있냐? 몸의 구성물질, 몸의 주요 구성물질이다. 머리카락, 근육, 뼈, 적혈구, 뼈, 수정체 등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그리고 두 번째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효소의 주성분으로 생명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상리작용 조절한다.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성분으로 상리작용을 조절한다. 선생님 말했지. 효소는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를 갖다가 촉진한다. 그리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은 생리작용 조절한다. 갖고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체온이라든지 혈당량, 삼투압 같은 거. 몸의 방어작용, 항체 성분으로 몸을 보호하고 방어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단백질은 분해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게 단백질의 기능이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쉬어. 자, 봅시다. 덜 풀었어? 풀어. 보자. 야, 1번에 핵심 체크 1번에 탄수화물, 2번에 기본 단위체, 2번에 기본 단위체, 3번에 아미노산, 폴리펩타이드, 그 다음에 밑에 펩타이드, 그리고 옆에는 단백질, 그 다음 아미노산, 그 다음 1번이 탄수화물, 2번이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체. 3번도요? 이거 두 개요. 그 다음 1번에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 2번에 X0X. 3번에 0X0. 4번에 단백질. 5번에 기억이 물. 가가 펩타이드 결합. 6번이 배열 순서, 입체 구조, 입체 구조. 그 다음 7번에 00X0. 그 다음 이제 핵산을 보자. 핵산을 보면, 자, 보자. 핵산을 봐라. DNA와 같은 유전 물질에 있다. 근데 핵산은 자, 원래는 왜 핵산이라고 그랬냐면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에서 뉴클레어 애시드라 해서 핵산이라고 해요. 근데
핵 속에만 있는 물질인 줄 알았더니 세포질에도 있는 거야. 근데 주로 핵 속에 있어. 에? 근데 핵산은 두 개야. 두 종류지. 유전 물질인데 DNA나 RNA를 말해. DNA는 뭐냐? 야, 유전 정보를 저장해. RNA는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근데 RNA는 종류가 3개가 있다. 메신저 RNA. 말 그대로 얘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메신저니까. 그리고 이 메신저 RNA가 가져온 유전 정보대로 tRNA. 뭐냐면 트랜스퍼 RNA야. 아미노산을 갖다가 운반하는 거야. 운반하는 거야. 라이보솜 RNA가 있어.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RNA. 이게 있다.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 핵산에 기본 단위체가 있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 이게 뭐야? 그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얘는 뭐로 되어 있냐?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자, 핵산의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럼 보자. 자, 그리고 그 DNA하고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자, 야, DNA는 봐봐. 왜 DNA냐? 당이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 애시드야. 당이 디옥시리보스야. 라이보스야. 근데 얘는 당이 라이보스야. 그래서 RNA, DNA, RNA로 하는 거야. 그럼 보자. 자, 야, DNA에 봐봐.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염기가 종류가 틀리다. 봐봐. 원래 DNA도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해야 돼. 근데 이 DNA에서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당은 뭘로 되어 있냐? 자, RNA 당은 봐라. 얘는 아데닌,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시로 바뀌어. 그리고 얘는 봐봐. 라이보스인데 왜 그러냐면 산소가 여기는 붙어 있어. 근데 여기는 산소가 빠져 있어. 그러면 라이보스, 이 당이 라이보스야. 당이 뭐냐면 라이보스인데 얘는 산소가 하나 빠졌다. D가 마이너스란 뜻이야. 옥시. 산소가 하나 빠졌다는 거야. 라이보스에서.
그래서 얘는 디옥시라이보스가 됩니다. 당이. 이해되니? 봐봐. 야, 핵산의 단위차는 뉴클레오타이드야.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어. 근데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야. 근데 RNA는 당이 라이보스고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야. 근데 라이보스에서 산소 하나 빠지면 D는 마이너스란 뜻이야. 옥시가 라이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진 라이보스가 있어. DNA 당이 디옥시리보스가 돼. 라이보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야? 네 종류야.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야? 네 종류. 선생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타임이라고 유라신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5종류 아니에요? 합해서? 근데 당도 틀려버려요. 당이 틀리니까 디옥시리보스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임이 붙어있지. 그러니까 4종류고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고 RNA도 라이보스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 붙어있으니까 당하고 염기가 종류가 틀리니까 D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4종류, R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인 거야? 4종류인 거야. 명심해라. 에? 5종류 아니야. 총합이 8종류야. 4종류니까.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핵산의 형성은 이제 봐라. 핵산의 형성은 봐라. 핵산은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돼. 어느 부분이 연결이 되냐면 봐라. 여기에 한 문자에 있는 인상, 당, 염기가 있단 말이야. 1대1로. 그러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하고 당이 결합을 해. 결합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여러 개가 결합을 해. 그러면 이게 한 줄이 돼. 뭐가 되냐? 이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겹쳐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핵산을 형성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봐라. 핵산의 형성은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면서 이 결합이 반복되면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이해됐지? 그러면서 봐라. 당과 인산 결합은 바깥쪽에 있어. 그리고 이걸 바깥쪽은 당과 인산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바깥쪽에서 골격을 형성한다 해서 인산 당골격이라고 해. 얘들은 안 변해. 종류가. 그래서 당과 인산의 결합은 두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인산의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다. 그 바깥쪽에 당 인산 골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가진 라이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 연결되어 D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되면서 라이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RNA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 그리고 가운데 염기 서열이 결정한다.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옆에 봐라. 보충제로 봐봐. 핵산을 형성하는 당은 봐라. 핵산을 구성하는 당은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5탄당이다. 근데 DNA를 구성하는 다이옥시리보스는
라이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라이보스에 비해 산소 하나가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야. 그래서 디옥시야. 라이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졌다 해서 이해되냐? 그리고 헥산의 종류는 자 보자. 헥산의 종류는 헥산의 종류는 뭐가 있냐? RNA하고 DNA가 있는데, 자, DNA는 봐봐. 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이 있는 거야? 두 가닥이 있어. 그래서 이중 나선이라고 그래. 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아 있는 이중 나선 구조고, 다음은 다이옥시리보스고, 디옥시리보스고, 라이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다. 얘는 뭐야?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DNA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DNA 위에. 유전자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해. DNA에 있는 유전자가. 이해됐어? 그리고 RNA는 야, 몇 가닥이야? 한 가닥이야. 한 가닥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루어진 단일 가닥 구조야. 자, RNA는 DNA에 비해 분자 크기가 매우 작다. 그리고 다음은 라이보스야. 그리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야. DNA는 없고 RNA에만 있는 염기가 유라실이고, 얘는 유전 정보를 갖다가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를 염기의 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만 생각하면 5종류라고 착각하는데, 그런데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의 종류가 다르므로 같은 염기를 가지더라도 서로 다른 종류다. 따라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 염기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다. 이해됐지? 넘겨. 그 다음 보자. 이제 본격적인 구조를 보자. 자, DNA의 구조의 특징과 규칙성이 있어. DNA의 구조의 특징과 규칙성이 있어. DNA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나선이 되는데, 따라서 나선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반대쪽에도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것들이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중결합이 형성된다. 이중 나선 구조가 된다. 이렇게 연결된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중 나선 구조야. 근데 바깥쪽에는 인산하고 당이 있지. 그래서 이걸 안 변하니까 인산당골격이라고 해. 근데 인산하고 당은 무슨 결합되어 있다?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아예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되어 있어. 근데 염기하고 염기는 상보적 수소 결합이야. 왜?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해? 타이민하고만 결합해. 이중 수소 결합이야.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해.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반대편은 정해져 있어. 이게 상호 보완적 결합이라 해서 상보적. 근데 수소 결합이야. 근데
아덴이라고 타이밍은 이중 수속이라, 구안이라고 사이토신은 삼중 수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더 셀까? 공유결합하고 수소결합하고 누가 더 셀까? 자, 공유결합이 훨씬 세. 왜? 공유결합은 원자하고 원자 사이 결합이야. 근데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결합이야. 자, 물 분자를 갖다가 수소하고 산소를 원자를 떼어내봐. 졸라 힘들어. 근데 물 분자 사이에는 분자 간의 결합이 있단 말이야. 이걸 떼내기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결합이 세다? 공유결합이 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DNA가 이제 RNA가 핵 속으로 들어와. 갖고 DNA 두 가닥이 분리가 돼.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RNA가 분리하는데 여기 결합은 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리 안 되고 여기 결합이 염기 간의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분리돼 가지고 이 염기 서열을 복제하는 거야. 즉 이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서열이 뭘 담고 있다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갖고 이 유전 정보대로 형질이 나타나. 형질이 발현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인산하고 당의 결합이 공유결합이야. 근데 염기끼리는 상호적 수소결합이야. 그러면 누가 더 세? 공유결합이 세. 그러니까 인산하고 당은 분리가 안 돼. 근데 누가 떨어진다? 이게 두 가닥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그래갖고 RNA가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복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가 약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보호되고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가 뜯어져. 다 뜯어져. 갖고 복제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DNA의 구조적 특징.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다. 왜? 얘들아, 봐. RNA라고 타이밍은 이중 수소결합이야. 구안이라고 사이토신은 삼중 수소결합이야. 결합력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틀어져 버립니다. 나선이 돼 버린다. 이게 일직선이 안 되고 휘어. 그래갖고 나선이 됩니다. 이중하고 삼중이 결합력이 틀리기 때문에 돌아버린다. 그리고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결합하여 나선 바깥쪽에 당 인산골격을 이룬다.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종류가 있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나선 안쪽에 향해 있는 염기 사이에는 수소결합을 이룬다. 수소결합은 뭐냐? 이거야. 수소결합은 이거야. 뭐냐면 한 분자에 있는 수소하고 다른 분자에 있는 FOM 하고 결합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물이잖아. 물은 봐봐. 산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어. 하고 산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어. 봐. 근데 한 분자에 있는 수소하고 다른 분자에 있는 산소하고 이게 얘는 공결합이고 이게 수소결합. 분자간하고 분자간 결합 중에서는 센 편인데 공결합에 비해서는 약해. 훨씬. 이게 수소결합이다. 이해됐어? 뭐라고 나왔냐면 수소결합은 NOF 등의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직접적으로 수소 원자와 다른 근처의 다른 분자의 NOF 원자 사이에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공유결합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결합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DNA의 규칙성이 있어. DNA 규칙성이 있는데
자 봐라. DNA의 규칙성은 DNA 구조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뉴클레오타이드가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디옥시라이보스하고 염기가 1대1대1로 비율로 결합한다. 인산과 당은 DNA 분자의 바깥쪽에, 염기는 DNA 분자의 안쪽에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염기 결합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은 상보 결합이다.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각 가닥의 염기는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한다. 아데닌은 항상 누구하고만?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누구하고만? 항상 사이토신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다 보니까 DNA의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 반대편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보적으로 결합했으니까. 만약에 봐라. DNA 이중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중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 다른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다. 봐. AGCTATCGA면 반대편은 TCGATAGCT야 돼. 이해됐니? 상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봐라. 또 중요한 거. DNA의 이중나선의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염기 조성 비율은 각각 같다.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구성 비율이 19%야. 그러면 얘도 대형되는 얘도 19%야 돼. 그러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이것들이 합해갖고 50%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39%, 얘가 39%면 합이 100%가 되잖아. 그래갖고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구성 비율을 알 수 있다고. 아니 잘못했지. 미안하다. 아니 산수를 잘못했네. 정현이가 오우씨 저걸 왜 그러대요 내가. 31%겠지. 걔가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지. 자 봐라. 따라서 이중나선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19%면 타이민도 비율은 19%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비율은 각각 31%가 되겠지. 그리고 자 옆에 궁금해 봐봐. DNA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것의 장점은 DNA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염기 한 개라도 바뀌면 유전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DNA는 이중나선의 안쪽에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한 상태로 있어 염기 서열이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 이해됐지? 그러면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의 저장 봐봐.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DNA 염기 서열에 이 다르면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도 다르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 DNA 염기 서열이 달라져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자, 그러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이해됐지? 그러면 자 99페이지 한번 빨리 풀어봐. 그리고 숙제는 103페이지까지 풀어온다. 그 다음 보자. 풀어봐 빨리. 한번 보자.